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극도의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개표 부정이 있었냐 이 사안 역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 의원은 바로 강동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강 의원님 모시고 개표 부정 의혹이 왜 있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최순실 씨 사태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보시기에 작금의 사태를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놀라울 뿐이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 대외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뽑아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처럼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이제 네. 각종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분위기,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예를 들면 제가 19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담당했죠. 다시 말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때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7시간 잠적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호원들조차도 대통령 7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이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신 것도 강 전 의원님이셨는데 네. 이러한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기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2014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할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해서는 계속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박근혜 하야를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상황표 그리고 개표 결과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신문 포털에 동시에 제공했던 개표 결과를 전송했던 시간들을 전부 맞춰보길 시작했죠. 이제 이게 결국은 한 10여 개월 걸렸는데 2015년 봄에 이 작업을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중앙선관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것은 네. 국가의 공문서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정밀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별개로 소위 1961년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저질렀던 3.15 마산 의거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국정농단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의 7개 국가 권력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을 해서 개표 조작을 하는 이런 정황들이 아주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박근혜 스캔들과는 별도로 반드시 짚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에는 사실 천주교 박창신 신부 역시 네, 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제기하기도 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강 전 의원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그 국무총리에게 그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한마디로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과 시발단, 선관위, 경찰청 등이 불법 개입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다라고 네.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네. 왜 그런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어떤 부정선거를 자행했느냐 하면은 법적인 선거 사무실 외에 사설 선거 사무실을 두고 시발단이라고 하는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십자군 알바단, 소위 댓글 부대입니다. 이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정훈 목사는 법정에서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국정원장 원세훈은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법에서조차 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전부 명백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정선거 중에 하나인데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을 네, 네. 강 전 의원님이 분석하셨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한 그 의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좀 오랜 장기간 하셨다고 들었고 네.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선거가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우선 첫째로 그 2013년 5월에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하셨는데 이 전국 252개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네. 개표 결과 언론사가 제공한 자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총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542개의 투표구 중에 약 2,900여 건의 부정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네,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투표와 개표의 그 시스템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소에 있는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내보낸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봉인을 해서 이것이 개표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표소에 도착을 하면 투표함이 이것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야 투표함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함이 열리면 처음에 개함부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이 투표용지를 전부 간출해 가지고 2단계로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다 넣어 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그 분류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정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4,000여 건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구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 같은 경우에는요. 개표 개시를 오후 4시 43분에 시작을 합니다. 네, 개표 시각이 오후 4시 43분이었는데 종료는 4시 57분에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시간에는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죠. 네, 좀 도움말을 드리면 투표소와 개표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개표가 종료되는 시각 전에 개표가 발표가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투표하는 시간에 개표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에서도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소위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국회에다 제출한 정부의 공문서에 이런 사실이 적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두 번째인데요. 네네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된 사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떠한 사례입니까?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고 전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 호송차에 개표장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표장에 도착을 해서 개표가 시작이 되려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네, 그렇죠. 그러면 6시에 오후 6시에 투표 종료됐으니까 개표소에서는 빨라야 6시 반쯤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시 강남구 제1투표구에서는요. 개표를 오후 6시 16분에 했습니다.
종료 21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오후 6시 반에 투표함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여기 사인을 합니다. 네, 그건 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또 제공한 자료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투표함은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투표함이 있는데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강 전 의원님의 근거에 대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